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4과목 3장 마지막 파이썬 언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사실 언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겨우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보시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 파이썬은 앞에 두 언어보다는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속도도 빠르고 호환성도 좋습니다. 다만 실행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직접적인 하드웨어 제어도 힘듭니다. 웹 프로그래밍엔 최적화되어 있지만 앱 개발은 힘들죠. 파이썬은 변수 선언부터 쉽습니다. 변수 앞에 별도로 자료형 등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초기화하는 상수에 따라 알아서 자료형이 결정되는 동적 할당 방식입니다. 변수명 선언 규칙은 C 언어와 다를 건 없고요. 추가로 파이썬은 한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장하는 형태는 아니죠. 파이썬은 다른 언어들과 달리 상수 표현이 다양합니다. 코드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10진수는 우리가 쓰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다른 진수는 앞에 0과 0문자 하나를 추가로 붙입니다. 8진수는 0과 5, 16진수는 0과 x, 그리고 2진수는 0과 b를 붙이죠. 정수는 이렇고요. 실수는 소수점이 붙습니다. 다른 형태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E는 지수고 J는 허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합니다. 문자는 없어요.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문자열은 문자가 나열되어 있는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표준 입출력. 역시 앞에서 다뤘었죠? 키보드로 받는 입력과 모니터로 보내는 출력이 바로 기본 입출력입니다. 역시 간단합니다. 표준 입력은 input 함수를 이용합니다.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입력받기 전에 안내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조건 입력을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형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출력은 프린트 함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열되어 있는 인수들을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한 뒤에 줄바꿈을 해줍니다. 원래 줄바꿈이랑 공백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볼까요? 네임 변수의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이름 입력이라는 문자열이 먼저 출력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입력된 문자열이 네임 변수에 할당되는 것이죠. 만약 정수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int 함수로 감싸고 실수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플롯 함수로 감싸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들은 프린트 함수의 인수로 하나하나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시력은 같은 함수 안에 있으니까 같은 줄에서 출력이 되겠죠. 시험에서는 입력을 받는다, 출력을 한다, 구분만 할 수 있어도 될 겁니다. 연산자는 기존 C, 자바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산술 연산자는 P 연산자의 타입에 따라 결과의 타입이 정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실수가 P 연산자면 결과도 실수라는 건데요. 나누기는 정수를 나눠도 무조건 결과가 실수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다른 건 암기만 하시면 되겠죠. 목과 나머지 제곱 연산자가 살짝 특이하긴 하지만 어려워서 못 외우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프트 연산자는 데이터의 비트 배열을 좌우로 밀어줍니다. 비트라는 게 이진수고 이진수의 자리별 가중치가 2배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밀면 2배씩, 오른쪽으로 밀면 2분의 1배씩이 되는 거죠. 코드에서처럼 24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24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3을 왼쪽으로 3칸을 밀게 되면 3에다가 2의 3승을 곱한 것과 같겠죠. 다음은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논리 연산을 각 비트 자리별로 따로따로 연산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코드를 보면 13과 9를 논리곱 연산하고 있는데요. 13과 9는 각각 이진수로 1101, 1001입니다. 이 값을 각 자리별로 AND 연산을 하는 거죠.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니까 결과는 1001이 됩니다. OR 연산은 비트가 둘 다 0일 때만 0이 나오고 XOR 연산은
비트가 서로 다를 때만 1이 나오는 연산입니다. 마지막 부정은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죠. 시험에서는 연산의 결과보다는 연산자 종류만 잘 기억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다음은 논리 비교 연산입니다. 이건 계속 봐왔던 거죠. 파이썬은 데이터 비교 역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a를 b와 c하고 비교를 한다면 두 문장일 필요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 외의 경우에는 복잡한 기호가 아닌 and, or 등의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드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죠. 코드를 보시면서 20초 정도 쉬어가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자, 공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구조, 시퀀스입니다. 하나의 변수로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C 언어의 배열하고 다른 점은 하나의 타입이 아닌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퀀스이기 때문에 요소들을 차례차례 접근할 수 있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퀀스는 가변과 불변이 있는데요. 데이터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면 가변, 불가능하면 불변입니다. 코드를 볼까요? 자, 대괄호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역시나 변수 생성은 편하죠. 리스트는 가변 시퀀스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메소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튜플은 이게 불가능한 불변 시퀀스죠. 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한 튜플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도 불변 시퀀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나 추가 삭제가 안 되겠죠. 자, 불변이건 가변이건 시퀀스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첨자 사용은 가능합니다. 인덱스는 데이터의 위치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 0부터 시작합니다. S0이면 S값의 0번째 문자인 H를 의미합니다. S4는 실제로는 5번째 문자겠죠. 이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시퀀스의 요소 하나하나를 참조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지만 음수를 이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인덱싱합니다. -1이 가장 마지막 값이고 점점 내려가죠. 여러 값을 참조할 때는 슬라이싱을 이용합니다.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시작 인덱스, 오른쪽이 종료 인덱스인데요. 주의할 점은 시작 인덱스부터 종료 인덱스 전까지만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1:4라면 1부터 3까지만 참조한다는 거죠. 슬라이싱은 인덱스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작 인덱스를 생략했다면 첫 번째 요소부터 가져오고 종료 인덱스를 생략했다면 마지막 요소까지 가져옵니다. 자, 보통 문제는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시퀀스가 아닌 자료형도 있긴 하니까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로 딕셔너리인데요. 시퀀스형이 아닌 매핑형 자료구조이기 때문에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은 불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쌍을 중괄호로 구성하여 정의합니다. 따라서 인덱스가 아닌 키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건 코드를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 오른쪽이 값입니다. 키와 값 모두 숫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위에 인덱스 대신 키를 지정하여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키가 없는 경우엔 데이터를 생성하고 딕셔너리에 키가 존재하는 경우엔 해당 데이터로 갱신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자,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일단 if문인데요. 설명에 앞서서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갈게요. 다른 언어들은 영역을 구분할 때 중괄호를 이용하는데 파이썬은 콜론과 들여쓰기를 이용합니다. 코드를 보면 콜론 아래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 들여쓰기가 된 라인들이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문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가 B보다 크면 if 영역의 코드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A와 B가 같다면 elif 영역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에 전부 맞지 않는 경우엔 else 영역의 코드가 실행되겠죠. if는 조건식만 제대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입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죠. 역시 간단합니다. 영역 구분도 동일하고요. 우선 포문입니다. in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시퀀스 데이터만 파악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range 함수는 시작값부터 시작해서 증가값만큼 증가하면서 종료값 전 단계까지만 진행되는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range 1,5,1이라면 1부터 1씩 증가해서 4까지 진행되는 시퀀스인 거죠. 1, 2, 3, 4가 생성이 되는 거죠. 항상 마지막 바로 전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작값은 생략하면 0이고요. 증가값은 생략하면 1입니다. 종료값은 생략이 안 되고요. 코드를 보면 어떻게 시퀀스가 생성되는지 주석으로 나타나 있죠. 이 시퀀스의 요소를 i와 k에 각각 하나씩 할당하면서 코드를 반복합니다. 말로 하니까 긴데요. 코드를 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은 while문입니다.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을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다른 것보다 코드 분석이 중요합니다. 코드를 바로 볼까요? 자, 초기 변수 값을 체크합니다. 자, cnt가 1인 상태로 시작을 했죠. cnt 값을 sum에 누적하고 누적된 값이 100을 넘는지 체크합니다. 100이 넘으면 반복을 끝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cnt 값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100이 넘게 되면 마지막으로 누적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라인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미세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C, 자바, 파이썬 모두 마찬가지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이나 학습 요약본, 질문 등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 밖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광고 시청은 주간컴공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